이철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으로 옮기기 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적지 않은 기간을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초임 사원 시절에 우연하게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저와 같은 룸메이트가 월성 원전에서 오신 오프레이트였어요. 근데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아들이 2사람인데 당신은 가족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딸이 2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원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심했지만은 훨씬 더 그때도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이 변이, 유전자 변이 에너지가 나온다. 또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은 딸을 많이 낳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속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토론의 초청을 받으면서 참 지극히 과학적인 사실을 이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또 좀 더 이것을 이 사회적으로 혹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 것이 우리 후기 정보화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 발표하신 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조금 전에 사회학에서 짧게 멘트하셨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국민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공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첫째, 우리 이 사용 후 해결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여기에 대해서 대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 사용 후 해결료는 우리가 많은 발전 시설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깜짝 놀랐지만 더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가 이 사용 후 해결료는 그 방사능이 자연 우라늄 수준으로 반감되는데 30년 걸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나는 이렇게 험하게 살아도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잘 살게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30만 년이라고 했습니다. 30만 년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까? 30년이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30만 년이 걸립니다. 이런 숙제를 넘긴다 그러면은, 그래서 위험 수준이, 이것은 어떤 발전 시설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중저중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주에 정착을 했어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한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변전소나 혹은 우리 밀양 손진탑 같이 어떤 주민들의 보팅이나 투표나 혹은 아니면 어떤 이 보상으로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게 대전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제가 서류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사용 후 해결료, 특히 원자력 우라늄 235, 238하는 용어 자체가, 이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또 과학자들이라도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그분들의 역량을 믿고 전문성을 믿고 같이 따라주면 좋겠지만 민주사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완벽한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하신 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대체로 한 5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임시 저장하고 중간 저장하고 재처리하고 연구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밑에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지만은 이 임시 저장 문제는 지금 당장의 발전에 물들었지만은 연구 처리는 했지만 재처리 혹은 중간 처리까지도 미룰 수 있으면 이루는 좋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인간이 상상하면은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상도 못한 이런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발견했듯이 저는 언젠가 이 재처리 내지는 연구 처리 문제도 곧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소개드리겠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처리 시설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되던 일도 정부에 나와서 슬로건 내걸면 안 돼요. 자, 우리 국민들의 속성이 또 그리고 특히 여당에서 나오면 더 안 돼요. 특히 대통령이 무슨 잘 되는 것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가던 길도 거꾸로 돌아가요. 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부보다는 민간 혹은 하이브리드, 민관 이렇게 중간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은 이 첫째는 이 위험성으로 따진다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가 어떤 우리 SOC 시설보다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로 주민투표를 하자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해달라 그래도 그것은 보류해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어떤 어설픈 보상책 내놓고 가져간다 받는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임시 저장, 그래서 저는 단계적인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어떤 솔루션이 이렇게 좀 어셉터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시 저장 문제는 우리가 72%까지 포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내일 모레의 문제예요. 당장의 숫자적으로 2021년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장에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오셨다가 다 가셔버렸네요. 차관님만 계시고 이래갖고 저는 이 문제만큼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임시 저장 시설을 좀 들리든 어떻든 이 원전 사업자 해결해야 돼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 단계, 중간 저장 이상의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저는 좋겠다. 왜? 기술 개발은 한 해가 틀리고 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적 전략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임시 저장 문제는 여기서 지금 상당히 건축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주변 지역 원전 지역 주변 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런 문제 있는데 그것만큼은 오히려 공론화도 중요하겠지만 각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일 모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그 이후 중간 단계 재처리, 연구, 처리 이 문제만큼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맹독허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공론화 같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이 과학자도 참여하시고 우리 사회과학자 참여해서 선진 어드밴스된 칸츄리들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모니터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것은 어쩌면은 전문가끼리나 아니면은 국민 전체로 보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섭식이 좋으냐 건식이 좋으냐. 사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서 백화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백화점 원료들을 이 경수로 중수로 시켜서 모든 걸 다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건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이것은 선진 기술들 이렇게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절대 당장에 서둘러야 될 것과 당장에 서둘러야 되지 않을 것 이것을 구분해서 임시 저장 시설은 우리 고유의 모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당장에 서둘러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국민 전체적인 그런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간 처리 이후의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모니터하면서 특히 이런 공론화위원회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